안녕하세요. 행복한 매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찬원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광주는 연합뉴스, 장아름 정혜성 기자는 광주 건물 붕괴 현장에서 추가로 구조된 버스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7분 7시 30분께 광주 동구 학동 붕괴 현장에서 60대 여성 등 버스 탑승자 3명이 추가로 구조됐으나 모두 숨졌다.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근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기사를 포함해 탑승자 12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 작업을 해왔다. 현재까지 8명 중상, 3명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1명에 대한 구조를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의 경우 붕괴 직전 이상 징후를 느끼고 대피했고 정류장 인근에 보행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색 중이다. 여기 우리는 다른 흥미로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남 알몸 촬영 유포자는 29세 김영준, 피해자 1,300명, 종합. 서울는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는 영상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는 29세 김영준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 청소년 39명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정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때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미리 확보해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의 입모양과 비슷한 대화를 하며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왔으며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만 7천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 5천여 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 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회의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일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김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씨가 소지하고 있는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용을 확인해 삭제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위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23일 마감됐다. 여기 우리는 다른 흥미로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친모가 물고문 살인 범행 도구 나무까지 직접 사서 전달. 수원는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는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물에 집어넣어 사망케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 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0분께 언니 B, 34 무속인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3시간여 전화 통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과 전화를 바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다. 지난 8일 B씨 부부의 3차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범행 동영상을 보면 전화통화 하루 뒤이자 사망 당일인 지난 2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C양은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고 오전 11시 2분에는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반려견지 물타리 쪽으로 넘어졌다. 이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폭행이 1월 말부터 계속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C양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C양은 이후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병합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이사 문제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8일 오전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